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탄핵을 주도한 이 전경련과 보수 진영과의 유착, 이런 돈의 눈먼 보수,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무려 30년형을 구형을 하고 구치소에 잡아넣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찬양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배후 세력에 양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조작 검사들 내란범으로 규정을 하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보수 원로가 4년이 지난 후에 이 보수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고, 누구를? 윤석열을 태워 죽여야 된다고 해놓고 이제는 보수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국민들을 오도하면서 매우 악의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8월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하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에서는요,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비리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상대적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윤석열에 대한 오해, 저도 잠깐 오해했어요. 그때 당시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한 3, 4일 오해를 했었는데 보수 진영에서 그 오해가 싹트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희대의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 본인이 언론에 흘린 소스만 봐도 조국 부부의 비리가 워낙 심해서 그냥 두면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이 명확해졌고요. 실제로 평소에 정의와 도덕을 전세낸 것처럼 발언해온 조국의 경우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을 한참 넘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온 가족의 대학 입시 비리였고, 정권 스스로 조국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권이 쓰러질 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석열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은덕의 보답 차원에서 문재인의 앞길의 걸림돌들을 제거해 준 것이다, 이겁니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이 태극기 집회에는요, 대략 3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이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3.1절 집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의 정권에 대한 충정에 힘입어서 문재인 측은 큰 부담 없이 조국을 잘라냈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그대로 회복시켰다라는 점, 또한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윤석열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 혹은 충성 경쟁에 불과한 윤석열 대 조국의 대립구도 이후에 그간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에 대한 찬양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차라리 조중동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 또는 선동했던 측은 얼마든지 윤석열 찬양이 가능했겠지만, 저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패한 박근혜 정권 또 적폐를 윤석열이 특검 시절부터 중앙지검장 때까지 200여 명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측 인사들을 구속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탄핵을 반대해온 측에서 보면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과 탄핵 세력에 줄을 서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온갖 조작 날조 수사를 감행한 어용 검사일 뿐이고요.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 서울구치소를 서청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즉 서울구치소 청와대라고 불리우는 이유도 바로 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시절 박근혜 정권 측 인사를 줄줄이 구속시켰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청와대 인사들을, 핵심 인사들을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 구치소가 서청대, 서울구치소는 또 다른 청와대다. 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현기환 정무수석, 조윤선 문체부 장관, 심지어는요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로 잡아넣은 200여 명의 지난 정권의 인사만으로도 청와대와 내각을 꾸릴 수 있다라고 해서 붙인 별칭이 바로 서청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구치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해요를 외쳤던 이 태극기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은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보수의 상징이라고 불려왔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예요. 그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실 법치 자유의 편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국민들을 비겁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었다는 거고요. 급기야 윤석열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글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조갑제 이분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조작 검사들은 불로 태워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책도 팔아먹고 여러분들의 등골을 빼먹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조갑제 대표가 대선 당시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치 수호 및 문정권 부패 척결을 정치를 하는 주제로 던지면서 대통령 선언을 출마한다면 일단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불임정당화한 이 국민의힘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윤석열 지지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징계를 둘러싼 윤석열 대 문재인 법정 대결에서 윤석열이 이긴 의미는 법이 권력을 이겼다라는 뜻이다. 법치 국가를 완성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에 부합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윤석열 씨가 정치하는 이유를 법이 권력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구호로 설명을 한다면 국민적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주제이다. 전두환 그룹도 당을 만들 때 정의구현을 주제로 내걸었고 일정한 호응을 얻었다. 당명도 민주정의당, 줄여서 민정당이었다. 자, 윤석열 총장은 한국인이 가진 정의감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경력을 쌓고 있다. 문재인의 권력과 윤석열의 법이 대결하는 형국인데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큰 승부다. 이 선동질을 해대는데 그동안 조갑제를 신뢰하고 있었던 많은 어르신들이 패가닥 하지 않겠습니까? 배웠다는 보수 진영의 지식인들과 언론하는 인간들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매우 악의적인 선동으로 망쳤고요. 지금도 이랬다 저랬다 줏대없는 논평질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오도하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갑제 대표는 탄핵 당시 탄핵은 내란이다. 사형으로 다스리자 라는 그런 연설로 태극기 세력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돈도 많이 받았죠. 그런 반면 탄핵 세력으로부터는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힌 바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탄핵이 내란이라면 태블릿을 최소한으로 조작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을 뒤집어 씌운 검찰도 주범 아닙니까? 또한 그런 사기와 거짓 탄핵을 이끌어낸 이 검찰의 핵심이 바로 특검 수사 4팀장이자 문재인이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입니다. 조갑제 대표는 불과 4년 전에 사형시켜야 할 내란 세력을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자신의 폐악을 모조리 덮어버리고 평생 호의호식 기득권을 누리면서 감옥도 안 가고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가 필수였고 차기 대권 주자들까지 모조리 숙청을 해왔던, 그리고 또 숙청을 대리로 해줬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문재인이 공연도 보러 다니고 보수 진영의 집회가 시끄럽다고 한마디 툭 던지니까 300m 접근 금지까지 시켜주는 배려. 그렇게 보수 진영 200여 명의 인사를 감옥에 보낸 능력의 사나이가 문재인 하나를 못 잡아넣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참나. 보수 원로와 지식인들의 자가당착은요, 범보수 진영의 암세포처럼 빠르게 널리 퍼져 있었고요. 이런 악의적인 선동에 휘말린 보수 애국 시민들이 4년 전만 하더라도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라 그러시면서 특검과 검찰을 공격하던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사랑해요를 외치시게 됐고, 윤석열에게 들려주겠다면서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부르는, 정말 추태까지 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국 차를 손수건으로 닦아줄 그런 아줌마들을 보고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저부터
저놈의 옆에 애들은 지 남편 구두나 닦아줄 것이지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름 자기 진영의 지지자니까 맹목적인 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의 하수인이 보수인 척 기어들어와가지고 또한 자신들이 사랑하는 부모처럼 여겼던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라고 울며 불며 하셨던 분들이 그런 죄 없는 분을 온갖 조작날조로 지금 다 밝혀졌잖아. 그렇게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윤석열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명백한 정신분열적인 현상이 그나마 최선을 다해 이해해보려는 이 정치 논리가 반문연대였어요. 문재인이 워낙에 나쁜 자이므로 탄핵 수사 때 조작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윤석열에게 힘을 모아주고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어요. 또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에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임명권자가 바로 문재인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현실을 또 보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말 한마디면 그냥 끝장나. 보수 무슨 유튜브고 뭐고 다 때려잡을 기세야. 더군다나 사기와 거짓 탄핵의 원죄 탓인지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친문 일색으로 모조리 장악을 했고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수사권 하나로 법원의 방어까지 뚫어버리고 문재인을 구속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는 망상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뒤에 문재인의 진짜 최측근 삼철 있죠. 그중에 양정철이 있다라는 설이 타다하게 퍼지고 있었고요. 윤석열의 스폰서 언론이나 다름없는 TV조선에서조차 2020년 12월 6일에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가 첫 번째 물음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양정철이 같은 편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쳤고요.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원장이 윤석열 총장과 같은 편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자는 네, 이번 사건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기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손을 빌어서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다 실패했다. 그런 건데 실제로는 여권 내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빠르게 사과한 것, 그리고 지난주 징계안을 제거하면서 재량이 없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정만호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20년 12월 16일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TV조선 보도 열흘 전에 한 워딩입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다시 앵커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면서 대통령에게 재량이 없다라고 한 말들이 단순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는 말들이 여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권 내부의 갈등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촉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방관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자가 네, 윤석열 총장도 그동안 임기를 지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들었다라고 증언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맨날 우리 대통령이 하면서 윤석열이.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사퇴를 압박한 겁니다. 이런 혼선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살펴보니까 결국 청와대 내부의 이른바 조국 민정라인과 양정철 측 사이의 갈등에서 촉발됐다라는 설명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윤석열 총장을 두고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광철 민정라인이 한편이었고 다른 편엔 양정철 전 원장이 윤석열 총장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기자가 네, 맞습니다. 그동안 물밑에 있던 대립관계가 윤석열 총장 사태로 더욱 거칠어졌다라는 분석이고 조국, 최강욱, 이광철로 이어지는 민정라인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태를 불러왔다면 양정철 전 원장 측은 그 반대에 서서 이를 견제했다라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앵커가 윤석열 총장도 측근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대통령이나 정권을 직접 공격할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온 발단이 된 셈이 되겠네요. 기자가 네 맞습니다. 최근 낙곰수 출신인 주진우 기자와 김용미 씨가 양정철 윤석열 회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미 씨의 말을 들어보면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거론될 때 양정철 전 원장과 만났고, 그 자리에 주진우 기자가 동석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양정철 원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주진우 기자는 일단 그런 자리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긴 했지만, TV조선, 조선에서 저희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양정철과 윤석열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게 바로 주진우 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여권 내 권력 투쟁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을 촉발시킨 측면에서 문재인은 뒤에 쏙 빠졌다가 메신저를 따로 보내서 윤석열의 임기를 채우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양정철을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추미애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검찰총장과 소통하는 민정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양정철을 이용해서.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윤석열과 양정철은 같은 편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은 이유가 한마디로 보수 진영에서 팩가닥 돌아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핵심,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조국 일가를 수사했다, 혹은 조갑제 같은 노망난 보수 언론의 말대로 문재인과 윤석열의 전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윤석열과 조국 간의 권력 다툼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문재인의 내각제로 인한 편한 여생을 챙겨주기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기 위해서 조국이라는 잠룡을 한 마리 제거해 준 것이다. 누가? 윤석열이. 이렇게 보시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윤석열과 양정철은 2015년 말 총선 공천을 위해 만난 이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조차도 최소 2번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윤석열이 이제 한번 만났습니까? 태블릿 PC 덮기 위해서. 중앙일보 홍석현과 만난 거를 또 추미애가 폭로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준 인간이 또 문재인 아닙니까? 깐부라니까 둘이. 문재인과 윤석열은. 즉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양정철 라인이 관리해온 인맥이라는 것이고, 윤석열의 조국 부부 수사는 양정철 라인과 조국 라인의 충돌로 벌어진 일로서 윤석열이 문재인과 직접 대립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빵식이TV가 재정난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아래 계좌로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큰돈 안 바랍니다. 1,000원, 5,000원, 만원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3,400만원 정도 자재비가 소요되는데 그거 제 돈으로 했었고, 또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유튜브 광고 수익료로 제가 방송을 3년 동안 유지했었는데 유튜브 수익도 끊긴 지가 벌써 2,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시일반 정말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살이 마냥 하루에 10만원, 10몇만원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후원받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작비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